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종사자의 윤리지침, 특히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의 윤리지침에 대해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는 제가 짧게 구성을 하긴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를 우리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각 기관이나 시설마다 그에 소속된 종사자들이 갖추어야 될 윤리 지침을 모두 갖고 있는데요. 그 윤리 지침이 무엇인지 그것의 정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그럼 종사자가 수급자에 대한 측면에선 어떤 윤리적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으로 각각의 전문직으로서의 윤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윤리 지침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아주 우리 선생님들이 윤리 지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짧게 구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그 중에 이제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에도 각 시설마다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윤리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윤리 교육은 기본적으로 윤리라고 하는 것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윤리교육 범주 안에 학대 예방교육이라든지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종사자가 지켜야 될 윤리에 대해 교육을 하는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시설을 구성하고 있는 제공인력, 종사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윤리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의 내용이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종사자 윤리 강령 혹은 윤리 지침을 시설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축약해서 저희는 윤리 강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윤리 강령은 보통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종사하는 업무의 대상자, 이 대상자들을 어떻게 잘 윤리적으로 대해야 되는지 이 대상과 관련된 윤리에 대한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제가 오늘 수업하는 내용의 대부분은 90% 이상은 우리가 대하는 업무 대상자에 관련된 윤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하지만 그 윤리 강령에는 두 번째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전체가 이 직종이나 그 직무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을 대할 때 지켜야 될 윤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요구사항의 윤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윤리강령이 왜 중요하고 이 윤리강령을 우리가 교육을 알지만 또 받고 반복해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이고요. 아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때로는 저는 이 말을 세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잔소리죠. 잔소리. 이 종사자 우리 선생님들께 어려운 일을 하시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 또 윤리적인 지침을 이야기하는 건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잔소리는 한쪽 귀로 들어가서 한쪽 귀로 나오는 이 잔소리는 빛을 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될 때 혹은 정말 위기의 순간, 아차하는 순간에 이 잔소리가 저는 빛을 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멋들어진 시설 안에
우리 선생님들이 들어가 있을 때 우리 선생님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매 순간마다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 선생님들이 최고의 선택, 어르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은 이 윤리적인 소양이 갖추어져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실천 현장에서 오랫동안 종사한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설은 종사자 윤리 지침을 반드시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을 하게 되는 이 삼육요양원 그리고 다른 요양원도 어쨌거나 모두 종사자의 윤리 지침을 반드시 수립하고 이것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윤리 교육이 그래서 왜 필요하다?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대상을 하는 어르신들을 잘 관리하기 위한 윤리의 내용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사회가 바라는 내용을 조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높은 서비스질을 높이는 데 매우 필요하고요. 저희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저희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윤리 지침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윤리 지침은요, 수급자에 대한 윤리, 그 다음에 전문직으로서 사회가 바라는 윤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저는 오늘 한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시설 보호, 수급자에 대한 윤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거예요. 보통 시설, 요양원이라는 환경 안에 보호되고 있는 어르신을 위한 윤리 강령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권리를 위한 이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것을 최선으로 잘 지키기 위해 종사자가 가져야 될 윤리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11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제가 제목만 읽어봐도 우리 선생님들이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대상자, 어르신들의 인권과 삶을 보호하기 위해 저희들이 지켜야 될 윤리는 크게 11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첫 번째로 다루어지는 게 바로 존엄성을 인정받을 권리예요. 존엄한 존재로 11가지의 윤리 강령 중에 제일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사실은 우리가 모든 선택을 할 때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로 어르신들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를 받으셔야 돼요. 여기에 핵심은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강압적인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존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두 번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거든요. 이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는 어쨌거나 개별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르신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윤리적으로 갖고 있어야 될 관점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설이라고 해서 단체 생활을 한다고 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지저분한 환경이라던가 개인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게 물건을 한데 모아서 관리한다던가 이렇지 않고 어르신이 혼자 집에서 있을 거와 같은 생활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윤리 강령이 결론적으로 저희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모든 선택은 후회가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이건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늘 하고 나서 후회가 있기 마련인데 저희들이 말했죠. 윤리적인 소양이 갖춰졌을 때 늘 최선의 선택을 하게 돼요. 어르신 물품을 관리할 때도 내가 편하게 관리할까?
아니야. 어르신 윤리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이 가정과 같은 생활에서 내 물건은 내가 관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드리는 게 좋은 선택이지 하면 저희는 물론 후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지라도 원칙대로 저희가 소양이 갖춰진 대로 선택을 했을 때 지나고 보면 그게 최선의 선택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번째로 신체적인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저희가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가족과 본인에게 이 사실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게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생활 및 비밀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는 정보는요, 기본적으로 비밀 보장이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 때 최대한 비밀 보장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하도록 노력해야 되죠. 그다음에 통신의 자유가 있을 권리예요. 그러니까 우편물을 받거나 자유롭게 워낙 통화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제한하면 안 되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시설에서 보호받는 어르신들은. 우리는 그럼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에 있어서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요.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스스로 재산을 가질 수 있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사가 안 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투명하게 관리해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평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시설 내외부 활동의 자유가 보장받아야 돼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런 것들에 대한 딜레마가 참 있죠. 하지만 어쨌거나 최대한 안전을 반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노력과 시도는 필요하죠. 다음 정보의 접근과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야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노인이나 가족이 원할 경우에 그 기록물,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제공 내역이라든지 그 안에 기록되고 있는 기록물을 언제나 열람할 수 있는 권리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이것들을 윤리적으로 잘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